안녕하세요. 공기업론의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공기업론도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, 그다음 많으면 우리가 2번 정도만 더 촬영을 하면은 이 책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, 자기소개서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 제발 이번 달 말일까지 꼭 보내주시면은 첨삭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저께 우리 다른 수업에서 자기소개서 80명의 자기소개서를 어제 다 답장을 해서 보내드렸는데, 처음 쓰시는 분들이죠. 당연히 처음 쓰시는 분들이니까 처음부터 잘 쓰는 게 그게 이상한 거고요. 만약에 자기소개서 도저히 난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, 이렇게 해서 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이거는 그냥 자소서를 내기만 하시면 제가 이거 과제 점수로 다 인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지금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요령이나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. S자 커브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410쪽입니다. 이제 감사. 자,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대체적으로 웬만한 법인부터 주식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모든 공기업은 감사가 다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맨 위에 줄입니다. 일반적으로 감사란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 상태,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. 일반적으로 감사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 대상 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잘잘못을 검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감사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, 상임감사는 그 해당되는 기관에 항상 출근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, 비상임감사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해서 감사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.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출근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이나 의무, 책임은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공기업의 감사는 법령에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.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기능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내 마음대로 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안 됩니다.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. 자,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실 만한 분들을 애초에 공기업 감사로 임용을 안 하죠. 자,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냥 제 말은 제 말로 들으시고, 실제로는 완전히 딱 맞춰져 있어요. 감사는 정말 딱 맞춰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감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감사가 만약에 잘했냐 못했냐를 만약에 평가한다고 한다면, 자, 그 사람이 역할을 다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 자, 414쪽에 중간 문단입니다.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자, 감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, 손해배상, 최악의 경우는 감사가 너무 일을 너무 안 하거나 감사가 어떤 그 조직의 기관의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보통 감사가 이제 해임되는 경우는 기관장이나 이사회가 이제 어떤 그 기간, 이게 평생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런 기간이 바뀔 때 감사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본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여러 가지의 그 경우들이 있는데, 보통 이 공기업의 감사 같은 경우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임명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일어나지가 않고, 공기업의 특성상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안 만들죠. 자, 그래서 이 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. 특히 이제 일반 기업, 주식회사와 같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제 외부에
그 회계감사 같은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래서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공기업인 경우는 딱 법령에 그리고 지침에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그 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419쪽에 있는데 이런 거죠. 자, 첫째, 경영진으로부터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경영진, 그러니까 경영하는 대표와 이사장 등등에 대해서 감사가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실질적인 영향력은 감사보다는 당연히 대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둘째는 전문성 확보. 자, 이게 전문성 확보인데 이제 감사가 보통 또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우리가 역관제라는 거 알 수 있듯이 뭐 내가 당선되도록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그 하나의 어떤 그 담내 성격의 감사직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뭐 문제가 많고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감사로 왔다 이런 그 논란도 있어요. 그래서 전문성의 확보 문제는 그런 정치적 임명에 따른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셋째,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. 자, 이거는 그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 평가위원들 또는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공기업을 좀 알고 공기업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좀 그 감사는 사실 그 감사는요, 이 공기업 감사는 일단 한 번 만약에 문제 없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공기업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420조요.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넷째,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. 다시 말해서 감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 정부에서 좀 더 그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뭐 그냥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감사는 무조건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게 돼 있고요.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감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덕성 같은 게 중요해요. 감사가 이제 누군가를 잘하냐 못하냐를 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뭐 잘못을 먼저 한다든가 이러면 감사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. 그거는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 잘해라 못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이제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좀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공기업의 감사에 대해서 강의를 다 드렸고, 이거는 이제 사실 감사는 주식회사 같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리고 감사는 절대 한 명이 아니다. 여러 명,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회계감사 같은 거를 당연히 하기도 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